바이러스의 시간 제 반격이라 반격 책 면역과 세포 면역의 공조. 책 면역의 핵심은 항체와 세포 면역의 핵심인 킬러 세포들이 감염제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협동 공격이 시작이 된다. 항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를 증화하여 새로운 세포의 감염을 막고 킬러 세포들은 바이러스 생산 공장인 숙주 세포들을 찾아서 제거한다.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상황이 공세적으로 반전된 것이다. 정밀한 적응 면역의 반격이 시작되면 선천 면역의 염증 반응은 억제되기 시작한다. 정밀한 스마트 유도 무기가 있는데 눈먼 십자 부하를 계속 퍼부어서 아군의 피해를 낼 이유가 없다. 코로나19에 증시 감염되면 선천 면역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정확히 감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활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완전히 막기는 역부족이다. 그림 31-1의 가운데 있는 검은 화살표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비인도에서 시작된 감염은 인후들을 거쳐서 기관지, 모세기관지, 그리고 허파까리까지 감염 지역이 확대된다. 감염 지역이 넓어질수록 선천 면역의 부작용은 2배로 커지고 적응 면역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효율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의 침범 지역이 호흡기 표면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무생물인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층을 타고 수평으로 퍼진다. 물리적인 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피세포 아래로 결합 조직을 뚫고 수직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기관지를 습득하는 결합 조직은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도 한다.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장벽이 호흡기의 하부로 갈수록 얇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막장인 허파까리에서는 원활한 기체의 교환을 위해서 장벽이 아예 없어진다. 허파까리가 감염이 되면 혈관 내 피세포의 틈만 통과하면 바이러스가 바로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천 면역에 의한 죽음의 연쇄 반응이 시작될 위험이 올라간다. 감염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의 항체로 표시된 적응 면역이 개입되면 이 위험은 순식간에 반전이 된다. 바이러스 입자와 감염 세포들은 빠르게 제거되고 부작용이 커져가던 선천 면역 반응은 억제되면서 위험 상황은 종료된다. 따라서 감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응 면역의 개입 시점이며 이는 빠를수록 좋다. 최소의 부작용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적응 면역에서는 수많은 세포들이 이동하고 접촉하는 소통 과정이 있어야 바이러스 잠재길에 대한 항체나 수용체를 확보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적응 면역의 데드라인은 시간으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감염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천 면역의 위험을 인지하는 시점도 다르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능력도 다르며 적응 면역의 작동 속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데드라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적응 면역은 크게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이 새로운 항모를 가진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자, 염증으로 지역을 봉쇄하는 선천 면역 세포들 사이에는 수지성 세포와 자연살이 세포들도 포함되어 있다. 활성화된 도우미 T세포들은 이제 B세포들이 제시하는 바이러스 펩타이드들이 자신이 가진 면역 수용체에 결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도우미 T세포가 짝이 되었던 수지성 세포는 사례 면역을 발급하는 기관이 된다. 하지만 수지성 세포는 면역 발급 속도를 높이려고 클론을 늘릴 수는 없다. 생명의 중심 원리 때문에서 면역 발급의 기존인 바이러스 펩타이드를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펩타이드가 없으면 면역을 발급하는 기존이 없기에 증식의 의미가 없다. 대신에 수지성 세포는 수없이 뻗어있는 수상돌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세포 독성 T세포들과 동시에 접촉한다. 신입 세포 독성 T세포들은
자신의 면역세포가 소지상세포와 제시하는 바이러스 펩타이드와 결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만드는 면역 수용체가 바이러스의 단백질 조각을 인식한다는 의미다. 소지상세포는 결합된 세포독성 T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서 살해 면역을 부여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는 증식을 시작해서 클론을 늘리면서 림프제를 빠져나온다. 도움이 T세포에게 단백질 조각을 보여줄 때 MHC2를 집기로 사용했다면 세포독성 T세포에게 보여줄 때는 MHC1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포식작용에 의해서 분해된 펩타이드를 잡는 MHC2는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항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림프제를 빠져나온 활성화된 B세포는 증식과 분할을 거듭하면서 종류 변환과 항체를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형질세포가 된다. 만약에 혈관 내부의 바이러스 입자의 침입이 시작이 되었다면 형질세포는 비장이나 골수로 가서 자리를 잡고 G형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만약에 G형 항체가 세포에 결합하는 경우는 자연스레 세포가 이를 인지하여 제거한다. G형 항체는 엄마에게 태아로 태반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항체인데 A형 형질 그만큼 크기가 작아서 바이러스가 가는 모든 곳에 접근이 가능하다. 점막에 있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분비 능력을 가진 항체는 A형 항체다. 이 항체를 만들더러 종류 변환이 일어난 형질세포는 림프와 혈액의 순환을 따라 순환하다가 염증 부위의 모세의 혈관에서 빠져나온다. 세포독성 T세포가 주인공인 세포 면역은 감염세포를 사전에서 제거시켜 나간다.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 역시 림프제를 빠져나와 전신을 순환하다가 염증 표지판이 있는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 감염 부위로 투입이 된다. 그림 31-2의 왼쪽처럼 감염된 세포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펩타이드는 MHC1 단백질에 결합되어 세포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런 바이러스의 흔적을 세포독성 T세포의 수용체가 인식하면 세포가 자살하도록 신호를 주는 세포 표면의 스위치를 누른다. 감염된 세포가 자살 명령을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폭탄을 터뜨려 확인 사살한다. 세포막에 구멍을 만들고 그 속으로 파괴 단백질을 감염세포로 쏟아넣는 것이다. 복화된 세포는 뒤처리를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와서 먹어치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체액면역과 세포면역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날뛰는 선천면역을 진정시키는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일어난다. 이렇게 면역은 진행되는 단계마다 필요한 세포들의 종류와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한다. 적응 면역의 초기에는 바이러스 항원과 맞춰볼 다양한 유전자 레퍼토리를 가진 신입 T세포와 B세포가 필요하다. 이들 중에서 적합한 세포들을 찾으면 이들을 분화시키고 정식시켜서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기능세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협력은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이토카인은 앞서 살펴본 초금의 연쇄 반응에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면역의 국지성이 깨어지면서 발생한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분비가 정교하게 조절된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분비되지 않는 사이토카인은 오히려 면역을 교란시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